안녕하세요. 윌리언웨어입니다. 오늘은 윌리언웨어 에피소드 9번째 시간입니다. 요새 가을이라 책 읽기 아주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읽은 책 중에 하나를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요. 책 내용에 앞서서 제 영상은 보통 밤에 녹화하거든요. 그래서 잠자기용으로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눈 감고 들어주시면 최적이고요. 내용을 봐주셔도 좋습니다. 아무튼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인간의 심리하고 철학적인 사고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요즘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인간이란 동물이 일정 나이가 되면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하게끔 그렇게 이미 세팅된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 역시 이미 계획된 대로 제 나이에 맞는 생각과 행동을 하며 사는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어쨌든 철학적인 삶에 대한 고민을 한다는 건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고민이 시작된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스트레스 받는 일상 속에 짜증나는 고민이 아닌 아주 고고하고 가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머리를 싸매고 깊은 생각에 잠겨도 참 유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철학적인 사고는 인간이 갖고 있는 유일한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누린다는 기쁨을 마음 한켠에 늘 간직하고서는 요즘 이런 시간이 저한테는 진정한 행복의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갑자기 심리니 철학이니 밑밥을 까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 방송을 보다가 바이브 컴퍼니 성기령 부사장이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에 대해 잠깐 얘기해 준 적이 있었어요. 적어도 송기령 부사장은 제가 동경하고 좋아하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서 저도 모르게 그 책의 제목을 따로 메모해 두었고 얼마 전에 읽었습니다. 아무튼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을 읽고 행복의 의미에 대해서 책 내용과 함께 제 생각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서은국 교수로 행복 심리학이 관심 분야라고 합니다. 솔직히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 제목이 별로 안 끌렸어요. 행복의 정의는 어느 정도 제 머릿속에 정립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이런 식상한 주제로 책을 읽기가 선뜻 내키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힘이 위대한 건 분명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송기령이라는 사람이 추천하는 책은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 그 생각 하나로 이 책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책이었어요. 저자는 제가 생각하는 행복의 정의를 완전 깨부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당장 길가에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왜 사세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행복하려고요 라는 대답을 아마 10명 중에 반 이상은 할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는 행복을 내가 가진 삶의 목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저자는 행복은 목적이 아닌 수단,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이란 동물이 지능만 높을 뿐이지 타조나 숭어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는 100% 동물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인의 진화론에 착안해서 행복이라는 감정은 결국 동물로서의 생존을 위한 필연적인 도구로 사용되는 감정이지 행복이 결코 목적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인간은 행복을 목적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저자는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인간이란 동물이 철학적인 사고를 하는 유일한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아무 이유 없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행복이라는 감정을 철학적인 사고의 결과물로 삶의 목적이라고 착각하게 되면서 바라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저 한 고등한 동물이 생존을 위한 도구로서 행복이라는 감정을 느끼고자 더 가치 있고 유리한 선택을 하게끔 진화되어 행복을 추구하게 설계된 그런 동물이라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인간에 대한 심리를 관찰할 때 동물이라는 전제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의외로 이러한 접근법이 상황 해석과 문제 해결에 아주 큰 도움을 주는 걸 많이 느끼는데요. 우리가 제 아무리 이성적이어 봤자 결국에는 동물의 범주 안에 있음을 간과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 이 책은 평소 제 생각과 일치하는 부분이 꽤 커서 정말 마치 반가운 친구 만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인상 깊었던 다른 하나는 행복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제시였습니다. 저자는 행복은 기쁨의 강도가 아니라 빈도에서 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하고 한번 엮어서 생각해 보시죠. 이게 소비로서 행복을 추구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죠. 이게 얼마나 단편적이고 지속적이지 못한 것인지 한번 생각하면 바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일정 소득을 넘어서는 돈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게 미미하다는 이스털린의 역설과 소비가 늘수록 만족감이 떨어지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만 따져봐도 일정 수준 이상에서 소비로서 얻게 되는 행복이란 감정은 마치 마약 주사와 같은 일시적인 환각과 쾌락만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감정은 절대 영속적이며 가치 있는 행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미있게도 현실은 자본주의에서 자연스럽게 길들여진 인간들이 그들 자신도 모르게 세상의 이치와 법칙을 자본을 중심으로 설계해 놓은 것 같아요. 그 세상 속에 저도 여러분도 똑같이 그걸 만든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본주의는 행복의 관점에서는 극단적으로는 마약 공급상이고요. 돈은 마약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갖가지 재화로서 그 마약을 몸속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약 기운이 빠지면 다시 더 비싸고 새로운 재화로 내 몸속에 그 마약을 주입해줘야 하고요. 더 많이 더 자주 주입해줘야 처음에 느꼈던 그 짜릿한 쾌감의 약 기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책의 행복에 대한 관점과 자본주의와의 연관관계를 지어볼 때 평소 제가 요즘 생각하고 있는 자본에 대한 의미 부여는 더욱 확고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저도 기존의 행복에 대한 통념에서 벗어나서 동물의 범주의 한 인간이라는 개체로 접근해서 본질적인 행복에 대해 고민하고 그 가치를 추구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다시 행복의 빈도에 대해서 이 저자의 관점하고 제 생각을 마무리 짓자면 저자가 말하는 건 행복의 빈도를 나누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소비도 행복이라면 한 번에 큰 거를 사는 것보다는 자잘하게 여러 번에 나누어 소비하는 게 훨씬 행복에 더욱 어울리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슈퍼카나 명품을 사서 세간의 레퓨테이션, 평판에 대해서 본인의 가치를 드높이는 것이 행복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그 역시 그 인간의 본질적인 행복의 유지 시간으로 볼 때 그 지속 시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코 길지 않으면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저자가 말하는 행복에 대한 또 다른 방법론은 행복을 바라볼 때 관념으로 보지 말고 구체적인 경험으로 접근하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특히 경쟁이 치열한 한국인들에게 더 의미가 있겠다 싶은 생각인데요. 당장의 나의 행복이 멀리 두고 어떤 시점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이뤄냈을 때 찾아온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흔히 하는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런 삶에서의 행복은 늘 미래의 어느 시점으로 그 행복을 멀리 떨어뜨려 놓게 됩니다. 즉, 이때 행복은 제가 봤을 땐 관념인 것 같아요. 하지만 진짜 행복은 엄청 추상적인 관념에서 오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경험으로 충족시키는 게 훨씬 지속성이 오래가고 만족도가 높다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끝으로 인상 깊었던 내용은 문명에 묻혀 살지만 우리의 원시적인 뇌가 여전히 가장 흥분하면서 즐거워하는 게 바로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바로 음식 그리고 사람, 이 두 가지를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은 번식이란 유전자의 대물림을 하기 위해 사회적인 관계를 중요하게 발전시킨 동물이라는 것인데요. 이건 사람과의 좋은 관계가 행복을 충족시키는데 본능적인 요소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또 음식이라는 건 하루에 3번의 나의 뇌를 아주 행복하게 자극시키는 생존을 위한 행복 추구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는 것만큼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이 따로 없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여러분들 성공한 사람이 의외로 되게 소박한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평소에 어떤 가치관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맛있는 음식을 가족이나 친구들과 즐기면서 행복을 느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많이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업적을 이뤄내거나 명성을 얻거나 부를 쌓는 과정, 이런 형태로 행복의 성취를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행복이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서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요, 그저 흔하게 뇌가 본능적으로 원하는 것만 빈도 높게 잘 느끼도록 해줘도 삶의 질적인 향상하고 행복으로 인한 좋은 감정의 지속성을 계속 가져갈 수 있음이 쉽게 예상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동물입니다.
동물은 오랜 시간 동안 진화하면서 생존과 번식이 유리한 방향으로 세팅되어져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행복이란 요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지 목적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관념적으로 행복을 정의해서 미래의 어느 순간에 그 행복을 남겨두지 말고 지금 여러분들의 현재의 뇌가 흥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최대한의 쾌락을 경험적으로 빈도 높게 전달하려고 노력해 보는 삶이 진정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음식과 사람 그 두 가지에 포커싱을 준다면 너무 쉽잖아요. 당장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긴 시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